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레드릭스타 대 하우게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레드릭스타는 전체적으로는 역습 상황과 수비의 강점을 가진 편이다. 문제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도 득점력 때문에 고전하면서 확실하게 페이스를 연승으로 이어가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홈에서는 보데글림트전 0대2 패배를 제외하면 무패이기는 한데 이를 제외해도 2승 3무로 무승부 비중이 상당한 편이다. 결국 저득점 상황에서의 득점력 기복이 아킬레스건이다. 이어서 하우게순도 전체적으로는 수비에 집중해야 하는 전력이다. 다만 극단적으로 라인을 내리는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배후 공간을 내주는 약점은 제법 있는 편이다. 특히 원정에서의 실점 커버 능력에서는 문제가 많은 편으로 수비가 격파당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다수다. 그나마 강등권 팀인 트롬세나 오드 상대로 서로 비비면서 신승하는 것이 전부였다. 전체적으로 하우게순이 수비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배후 공간 침투라는 약점을 제법 드러내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낮은 라인을 공략하는 데 익숙하지는 않은 프레데릭스타드의 저득점 성향상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치 자체는 좋다고 보긴 어렵다. 이번 경기 프레드릭스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헐시티 대 셰필드 웬즈데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헐시티는 공격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서 1대1로 무승부에 그쳤다. 지난 시즌 주포 중 하나였던 비다스의 빌라 이적이 꽤 큰 손해로 다가온 상황이다. 특히 헐시티는 전체적으로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데 익숙한 편이라서 역습에 약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전력이다. 결국 셰필드 웬즈데이가 버티는 흐름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다면 지난 대결에서의 3대1 패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어서 셰필드는 1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팀이다. 물론 59%의 점유와 30개의 슈팅은 라인을 전체적으로 낮춘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팀의 컬러와는 매치가 잘 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5개의 슈팅 중 4개를 박스 바깥에서 하게 만드는 수비적인 역량은 여전히 살아있는 형국이었다. 골 운이 1라운드에서 제법 따라준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팀의 전력을 다시 보게 만드는 데는 충분했다고 본다. 일단 셰필드 웬즈데이의 수비력이 전체적으로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상황에서는 좋았던 편이다. 특히 헐시티가 공격적인 스타일에 비해서는 결정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기도 했다. 헐시티가 철퇴를 맞아버리는 스토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이번 경기 셰필드 웬즈데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대 아탈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알은 프리시즌의 첼시전 2대1 승리 말고는 모두 졌다. 다만 이는 레알 마드리드의 1군 선수들의 휴식기가 길어졌기 때문으로 당장 이 매치에서 음바페나 벨링엄, 추아메니 같은 선수들이 대거 돌아오게 되는 상태다. 레알 마드리드가 선호하는 미드필더에서의 역량과 공수전환이라는 장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의 동선 정리라는 미션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아탈란타는 시즌 초반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의 핵심인 스칼비니와 스카마카가 모두 십자인대 부상을 끊어버리면서 전반기는 통으로 날리는 것이 확정되었다. 물론 가스페리니 감독 특유의 공세나 압박 성향이 꽤 좋기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와의 체급을 생각한다면 공격형 미드필더를 잘 쓴다는 가스페리니 감독의 장점도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한다. 레알은 1군 멤버들이 모두 돌아오는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 미드필더의 장악력과 공수전환은 전세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물론 음바페가 프리시즌에 늦게 합류하면서 비니시우스와의 동선 정리를 해야 한다는 미션은 레알 마드리드의 득점력에 영향을 줄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리즈 유나이티드 대 미들즈브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즈가 지난 경기에서는 상당히 부진했다. 물론 전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몰아치는 역량은 보여준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리즈가 내준 5개의 슈팅 중 3개가 골로 연결되었다. 결국 아주 극단적으로 라인을 올려버리는 리즈의 특성이 발목을 잡은 셈인데 지난 시즌 미들즈브러를 상대로도 더블을 리그에서 기록하기는 했지만 3대2와 4대3으로 모두 진땀을 쭉 뺀 것은 사실이기도 했다. 이어서 미들즈브러의 플랜 A는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하는 것이다.
다만 미들즈브러가 굳이 이런 지공 형식에 집착하는 팀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 낫기는 하다. 스완지를 상대로도 역습으로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 편이었고 지난 시즌 1위 팀이었던 레스터를 상대로는 리그 더블을 기록할 정도였다.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대응이 되는 전력을 갖춘 셈이다. 미들즈브러가 아주 불리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는 미들즈브러가 지난 시즌 리즈 상대로 난전을 보여준 매치도 있었다는 점과 리즈도 전체적으로 아주 높은 라인 때문에 배후 공간을 내주는 경우에 대한 대응이 썩 좋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미들즈브러도 상위권 팀 상대로는 꽤 유연하게 속공 상황으로 전환을 하는 편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